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혼 후에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썩어 있던 관계, 그리고 그걸 끝까지 외면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괜히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다. 그 자기 합리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옆이 아니라 계속 둘째 아들 쪽을 의식했습니다. 시선이 갔다가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저는 일부러 말을 걸어봤습니다. 긴장되지? 그런데 대답은 며느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힐끗 보더니 그제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도련님이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 말이 그땐 참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요. 이미 눈길이 붙어 있던 겁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묘하게도 전부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둘째는 연애 안 해요? 출장 잦은 건 누구예요? 혼자 사는 거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정작 결혼할 큰아들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한두 번 꺼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형제들 다 챙기는 애구나.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곳부터 노립니다. 결혼식 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축하 인사, 사진 촬영, 웃음.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니 한 장면이 눈에 박히더군요. 신랑 옆에 서 있으면서도 며느리의 눈은 계속 둘째 아들을 따라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웃자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내가 남편에게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둘째가 더 잘생겼네. 며느리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순간 가슴이 싸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히 오버하지 말자. 그 선택이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아침 인사, 말투, 행동까지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완벽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연기는 반드시 균열을 남깁니다. 외박은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야근이에요. 회식이에요. 친구 결혼식이에요. 시간은 항상 밤 11시 이후. 그리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 말수는 줄고 눈은 피하고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을까? 왜 눈을 안 마주칠까?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해도 향수 냄새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옷장에서, 코트에서, 심지어 베개에서도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저런 향수 쓴다. 그 자기기만이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트집 잡지 마. 요즘 여자들 다 그래. 그 말은 며느리를 보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입 다물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외박을 볼 때마다 저는 2번 배신당했습니다. 며느리에게 1번, 아들에게 1번. 그 반복이 제 마음을 조금씩 말려 죽였습니다. 의심은 오래가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소액이었습니다. 보험료, 병원비. 하지만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결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명품 여행.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니?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회사 접대비예요. 그 태연함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좌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날짜가 겹쳤습니다. 외박 날짜와 카드 결제 날짜가. 그때부터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심을 드러내자 며느리는 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임신한 것 같아요. 아들은 즉시 제 편을 버렸습니다. 엄마 임산부한테 너무해. 병원 이름 하나로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산부인과도 없는 병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조차 무기로 쓰는 인간이라는 걸요. 가짜 임신이 들통난 뒤에도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아들은 침묵했고 집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압박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침대에서도 그 침묵은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밑이 꺼지고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질문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아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울면서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임신 맞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누구니? 긴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 도련님이요. 그 순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큰아들은 소리쳤고 둘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었어.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떨며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이럴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게 제 인생 후반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호텔 기록, 계좌 흐름, 메시지. 며느리는 끝까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만은.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진작에 끝났으니까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말했습니다. 온 가족 얼굴에 먹칠을 하고 왜 돌아왔니? 아이 문제는 법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과 책임은 명확히 갈렸고 저희 집과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후로 들은 소문 하나. 그 남자는 가정을 잃었고 며느리는 혼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만 챙겨서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과는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연락도 기회도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늦은 거야. 그 후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평온은 상처 위에서만 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참으면 결국 가장 깊게 찔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끊어내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